안녕하세요. 삼성라이온즈가 좋아서 유튜브 하는 삼민호입니다. 이자의 개막까지 T-23일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도 선수 소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어제 24번인 김도환 선수와 오늘 23번인 이병헌 선수를 좀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선수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선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두 명의 선수는 포수 포지션으로 같은 포지션의 선수고, 두 번째는 이 두 명의 선수는 2019 드래프트 출신으로 같은 드래프트 동기입니다. 김도환 선수는 00년생, 이병헌 선수는 99년생으로 이제 같은 또래이고 현재 삼성 라이온즈에서 입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삼성 라이온즈에서는 제2의 강민호로 기대를 모았던 김도환 선수하고 이병헌 선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두 명의 선수의 입지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 두 명의 선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 라이온즈는 그 어느 팀보다 포수 엔트리가 많습니다. 일단 주전 포수 강민호 선수가 있고요. 백업 포수 자원으로 박대혁, 장승현, 김재성, 이병헌, 김도환, 그리고 피처스의 차동영, 박진우, 이서준, 안민성 선수가 있습니다. 무려 포수 엔트리에 거의 10명 가까운 선수가 있으면서 지금 KBO 10개 구단 중 가장 포수 엔트리가 많은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강민호 선수하고 박세혁 선수 제외 다른 팀 가서 포수 엔트리를 정확히 차지하고 1군 경쟁할 만한 선수는 없기는 합니다. 예, 강민호 선수는 다른 팀 가더라도 확실한 웬만한 팀 가면 주전급 포수는 맞겠지만, 이제 박세혁 선수도 NC에서 방출된 건 있지만 그래도 제 모습을 본다면 백업 포수는 맞겠지만, 뭐 장승현 선수나 김재성 선수나 이병헌 선수나 김도환 선수, 사실 삼성 라이온즈 포수는 엔트리는 많지만 정말 쓸만한 포수가 또 많지 않다라고 냉정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많은 엔트리 속에서 삼성 라이온즈는 강민호 후계자를 구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얘기해볼 선수는 바로 김도환 선수하고 이병헌 선수입니다. 무려 이 두 명의 선수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면은 김도환 선수는 양의지로 비교가 됐고 이병헌 선수는 강민호 선수로 비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나왔는지 스카우트 리포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단 공식 스카우팅 리포트에 따르면요, 김도환 선수는 공수 특별한 단점이 없는 두산 양의지 스타일의 플레이 유형이다. 어깨 강도는 중상 정도지만 타격 파워가 지속적으로 향상 중이다. 김도환 선수는 당시 드래프트 최고의 포수 선수였고 공수에서 큰 단점이 없는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병헌 선수 스카우팅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공격 수비 밸런스가 좋아 거푸형 포수로 성장 가능성이 높음, 강민호 스타일이라고 언급이 되었고, 어깨 강도 우수하고 송구 동작이 간결, 투수에게 위압감 줄 수 있는 스윙을 보유했다 인 겁니다. 당시 타격 성적을 본다면 이병헌 선수가 김도환 선수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병헌 선수는 공격형 포수로 굉장히 기대를 모았고, 이 선수는 포수가 아니더라도 전향시켜갖고 거포 유망주를 키워도 되겠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타격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선수였습니다. 두 선수의 고교 시절은 좀 정반대였습니다. 이 고교 3학년 시절 김도환 선수를 본다면 타율 3할 1푼 6리, 출루율 5할, 장타율 5할, 그리고 홈런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교 3학년 시절 이병헌 선수를 본다면 타율 4할 4푼, 출루율 5할 4푼 8리, 장타율 6할 3푼 7리, 4홈런을 기록할 정도로 타격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김도환 선수는 00년생 동갑내기 중 최고의 포수로서 당시 청대 주전 포수의 이만수 포수상을 수상했던 김도환 선수입니다. 이병헌 선수는 1년 유급 선수로 청소년 대표팀 차출은 안 되었지만 매우 뛰어난 타격으로 공격형 포수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두 명의 선수 다 모두 평가가 매우 높았습니다. 김도환 선수는 이만수 포수상을 수상하고 청소년 대표팀 주전 포수일 정도로 정말 포수에서는 가장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이었고, 이병헌 선수도 역시 김도환 선수 못지않게 타격 성적에서는 김도환 선수 이상의 기록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는 공격형, 거포형 포수로서 정말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명의 선수를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사실 타격도 수비도 큰 기대가 어렵고, 오히려 김도환 선수가 타격에서 기대가 되고 이병헌 선수가 수비에서 기대가 되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병헌 선수는 그 고교 시절 시원한 타격이 어디 갔냐 싶을 정도로 지금 타격에서 되게 너무 간결하고 좀 매갈이 없는 타격을 좀 보여주는 느낌이 있어갖고, 또 한편으로는 이병헌 선수가 다시 고교 시절 3학년 시절 타격을 찾는다면 다시 한번 거포 타자로서의 거포 포수로서 재능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싶은 기대도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김도환 선수 얘기해보겠습니다. 김도환 선수는 작년 피처스에서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김도환 선수는 데뷔 초에는 퓨처스에서 정말 처참한 타격을 보였습니다. 뭐 1할 7푼 1위, 1할 8푼 8리, 1할 3푼으로 정말 퓨처스에서 군 입대 이전까지는 정말 처참한 타격을 보여줬다가 상무에서 조금 발전된 모습을 보이면서 출루율도 좀 올라오다가 작년 시즌 갑자기 퓨처스에서 처음으로 타율 3할을 기록하고 홈런도 8개를 기록하는데 정말 타격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도환 선수에게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기록이 과연 플루크인지. 아직까지 저는 김도환 선수는 퓨처스에서 더 보여줘야 하는 선수라고 좀 냉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보여줬던 김도환 선수의 퓨처스의 기록은 좀 플루크일 수도 있다. 왜냐면 작년 퓨처스가 좀 타고 투자 성향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퓨처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직 00년생으로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뭐 내년부터 더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병헌 선수는 의외로 퓨처스에서 생각보다 꽤 준수한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줬습니다. 일단 타율 1할대로 떨어진 적도 없고 꾸준하게 타율 뭐 2할 중후반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출루율도 정말 높은 모습으로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퓨처스에서 OPS 1 가까운 1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스몰 샘플이지만 2024 시즌에도 퓨처스에서 타율 4할을 기록했고 2025 시즌 퓨처스 2할 오픈이지만 출루율 4할 6푼 9리 장타율 4할로 OPS가 0.9 가까운 모습을 거의 보여주는 선수죠. 생각보다 이병헌 선수가 퓨처스에서는 꽤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병헌 선수의 1군의 실망적인 모습으로 뭐 지금 평가가 들어오고 김도환 선수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서 그렇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으로 본다면 이병헌 선수가 그래도 조금 앞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차이는 얼마 나지 않고 개인적으로 두 선수가 어느 순간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김도환 선수에게 작년 시즌 기회가 유독 받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백업 포수 중 가장 첫 번째로 기회를 받은 것은 바로 김도환 선수입니다. 김도환 선수는 2차 2라운드라는 높은 순위의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뷔 초 정말 신인 시절부터 꾸준하게 기회를 받았고 강민호 선수 백업 선수로 계속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친 것은 김도환 선수고 상무에서도 역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타격에서 급성장한 모습을 보인 것은 있겠지만 분명 기회를 못 잡은 것은 있습니다. 작년 시즌 기회를 못 받은 것은 분명 저도 아쉽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작년 퓨처스 경기를 본다면 퓨처스 기준으로 봐도 수비는 개인적으로 박진우 선수가 더 좋았고 김도환 선수의 수비는 퓨처스에서도 뭐 완벽하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병헌 선수에게 기회가 많이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백업 포수 중 가장 기회를 늦게 받은 것은 바로 이병헌 선수입니다. 이 김태군 선수의 이적, 김재성 선수의 부상으로 이병헌 선수는 2024 시즌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 시즌 4월 타율 3할 2푼 7리, OPS 0.744, 5월 타율 2할 7푼 3리, OPS 0.824로 지금 이병헌 선수가 아쉬운 것은 맞지만 당시 이병헌 선수는 주어진 기회를 잡을 만큼 충분히 타격에서도 어느 정도 증명을 했습니다. 이병헌 선수는 1군에서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잘 잡아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1군에서 어느 정도 콜업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었고 이병헌 선수와 김도환 선수의 차이는 전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김도환 선수는 본인에게 온 기회가 비록 신인 시절이고 좀 많이 미숙했던 시절일지 몰라도 그 기회를 놓쳤고 이병헌 선수는 비록 뭐 이제 조금 성장했을 때일지 몰라도 본인에게 온 1군 기회를 잡았다. 이게 이 두 선수의 지금 현재 위치의 차이라고 저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둘 다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의 강민호 둘 다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김도환 선수의 퓨처스 성적 작년에 기대하신 분이 있겠지만 포수 포지션에서 잘하는 퓨처스 선수들 정말 많습니다. 뭐 하나의 장규현 선수, 두산의 류현준 선수, 뭐 김성훈 선수, 장승현 선수, 이유래 선수 뭐 정말 퓨처스에서 작년에 잘했던 선수들 정말 많습니다. 수비에서 아쉬운 김도환 선수와 타격에서 지금 아쉬운 이병헌 선수입니다. 하지만 아직 반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두 선수들은 뭐 다른 김재성 선수나 장승현 선수나 박세혁 선수보다 더 어리기 때문에 저는 올 시즌 퓨처스에서 좀 잘 준비하거나 정말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반등이 일어난다면 정말 고교 시절 타격 재능을 찾은 이병헌 선수나 수비에서 더 안정감을 찾고 타격 성적을 계속 유지한 김도환 선수나 충분히 제2의 강민호로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의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은 2026 시즌 백업 포수는 박세혁 선수일 겁니다. 이 다른 선수와 달리 박세혁 선수는 팀이 필요해서 영입한 선수입니다. 뭐 2차 드래프트나 보상 선수로 영입해서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팀이 필요해서 요구해서 영입한 선수입니다. 이 박세혁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삼성 라이온즈가 지배했던 3라운드 지명권 카드는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 통산 커리어 보면 다른 선수들과 비교가 애초에 불가합니다. 이 박세혁 선수가 완벽 부활하면 강민호마저 위협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저는 이병헌 선수와 김도환 선수는 좀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보고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맛있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천천!